안녕하십니까. 퇴사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앞전에 올린 영상에서, 어, 회사를 3년 이상 오래 다니지 마라. 그렇게 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 3년 이전에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연차수당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체불임금에 이제 잡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연차수당 같은 것도 못 받으면은 원래는 어 이거에 대해서 체불임금 진정소송을 해서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요. 퇴직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야근수당이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출장 그다음에 뭐 야간수당 이런 것들 모든 그런 수당들이요. 3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들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자, 여기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를 제가 다음 영상으로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차수당이요. 제가 최근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각서를 쓰게 해서 연차를 안 쓰고 남아있는 자녀 연차에 대해서는 그 일수대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여러분들 통장으로 급여 통장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 지인의 회사에서는요. 사업주가 갑자기 각서를 이렇게 이름대로 쫙 뽑아가지고 전 직원한테 돌리고요. 연차를 안 쓰고 남기는 사람은 나중에 퇴사할 때 이 연차 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어쩔 수 없이 아니 내가 남겨져 있으면 내가 수당을 받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장이 뭐 제 지인이랑 협약한 것도 아닌데 협의한 것도 아닌데 각서를 문서로 출력해가지고 이름별로 사람마다 다 돌려가지고 그 내용은 무슨 협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그냥 찍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자기한테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아주 조그만 회사도 아니에요. 중견기업까지는 못 미치지만 중소기업 내에서도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가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무슨 서약서를 제출을 뭐 자기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받는 거 자체도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직원 입장으로서. 다만 제 영상을 봄으로써 이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동등하게 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갑 대 갑이 되는 거죠. 동 대 동. 여러분들이 을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 채널을 보면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초 틀로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을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을일지라도 예의는 갖춰야 되거든요. 똑똑한 사장은요, 회의를 먼저 엽니다. 열어서 얘기를 해요. 눈치 보라 이거죠. 어디 한번 딴소리 해봐라. 내 성질 한번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라도 회의를 열어야 돼요. 아니, 연차수당 남아있는 게 나중에 퇴직할 때 너무 부담스럽고 유동자금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회의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고 회사의 이익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체불임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니까 조금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좀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이게 갑질이라도 여러분들은 반강제적 아니 그냥 100% 강제적이죠. 사장이 회의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이걸 반발을 합니까? 야근을 옛날에는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투자 개념으로 야근을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 회사에서 좀 막거든요. 일부러. 이제 영리해진 곳은 막습니다. 야근해봤자 그거 네 선택이고 네 소관이고 아니면 너 야근할 거면 너 야근 보고서 미리 제출해가지고 결제 받고 야근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예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막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보게 하는 거죠. 야근할 거면 너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부터 미리 니네 부서장한테 결제 맡아. 너 무슨 일 할 건지 미리 보고 맡아. 그럼 여러분들이 야근할 것 같으세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 내일 모레 저 야근해야 돼요. 야근 몇 시까지 적어가지고 야근 내용은 무엇인가. 야근할 때 제가 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야근하겠습니다. 9시 반까지 야근하겠습니다. 이거 부서장한테 가가지고 결제 맞고 야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회사에서 사장까지 이거 결제가 올라가는데 사장이 보기에는 내가 제 시간에 일을 못해가지고 그거를 뭐 야근할 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야근한다고 올리는 그런 사람밖에 더 돼요. 그리고 괜히 눈에 띄지.
아니, 뭐, 이거 뭐 일 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봐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야근한다고 해봐요. 아, 이거 업무 시간에 일 안 하고 딴짓거리 하다가 이거 야근비 받아먹으려고 이거 나한테 결제 올리는구나. 더 여러분들 눈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결제받는 시스템에서는 야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출퇴근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야근할 때 그게 뜨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야근하는 사람들만 쫙 나오게끔. 그걸 봐요, 사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야근비도 안 주려고 그 혈안이 돼 있는 사람에게 그 연차수당 뭐 그거를 받기를 뭐 기대하십니까? 의심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연차수당도 주지 않으려고 미리 각서를 뽑아가지고 돌리는 인간들이에요. 또 동의를 어떻게든 얻는 식으로 가야죠. 말을 미리 해야죠. 말을 미리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경영관리부서에서 15년 이상 일한 전문가입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직원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주는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직원이 의뢰 위치고 내가 주는 돈 받아가는 그런 미미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는 고마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월급 루팡을 하는 애들은 좀 빼고요. 그런 애들은 스스로 도태돼서 어디 가가지고도 그런 취급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경영관리부서에서도 월급 루팡하는 직원 다 알아요. 근데 쉬쉬하는 것 뿐이에요. 다 뒤에서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잘려요, 진짜. 아무튼 연차수당 이거 가지고 각서 쓰게 하는 사장들 보십시오. 얼마나 미리부터 준비를 합니까? 이거 미리 연차수당 아무튼 각서를 돌려가지고 동의 없이 직원들한테 나는 이제 퇴사할 때 퇴사하고 나서 자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신청하지 않겠다. 아, 이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은 죄인이 우리 회사에서는 나중에 줄 돈이 이제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위험해지니까 미리 재직 중에 연차를 쓰라고 권고했는데도 너가 각서 쓰고 너가 안 쓴 것이니까 자녀 연차에 대해서는 네가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금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라 이거거든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도장 찍어가지고 내지. 근데 그거 내지 않고 그냥 퇴사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요 노동부에 문의했거든요. 이거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강제적으로 각서 쓰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조사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름 밝히지 말고요. 어디 공중전화 가가지고 비움 섞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십시오. 1350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아니 회사에서 이렇게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여기 좀 그 근로감독관 좀 이제 조사 좀 나오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나옵니다. 나와요.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만행을 고발을 해야 돼요. 좀 퇴사할 때 가까워져가지고 하십시오. 눈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누군지 막 색출할 거 아닙니까? 누가 했냐고. 딱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다녀야 돼요, 회사는. 여러분들 그래야 성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차수당이요. 예전에는 가정에 좀 보태려고 야근을 이렇게 일부러 하는 가장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아무리 막았다고 하지만요, 야근을. 야근도 지금 투잡 그 개념으로 지금 하는데 야근수당 받으려고 무슨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합니까? 연차 써봤자 어차피 집에서 돈 없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이 쉬면 뭐예요? 다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강제예요, 강제. 잘못된 거라고요. 연차 안 쓰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일해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녀 연차가 남았으면 수당으로 주는 게 맞다고요. 한 1년에 연차 남은 거 합쳐가지고 받으면요. 아마 150, 200도 나와요.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1년 1년마다 이렇게 회사에서 주거든요. 정산을 해가지고요. 안 쓴 거에 대해서 주는 거죠. 5일이 남았으면 5일에 대해서 주는 거죠. 하루치가 만약에 일당이 10만 원 정도 계산된다. 그럼 5일이 남았으면 5일치 해가지고 5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거 큰 돈입니다. 10개 안 쓰면은 뭐 한 150 될 때, 뭐 200 될 때 많아요. 이거 받아야죠. 1년에 한 150, 200. 못해도 뭐 50, 100. 이걸 왜 회사 사장이 주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안 쓰면은 너네들 나중에 청구하지 말아라. 나는 미리 쓰라고 권고했다. 우리는 현금으로 지금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현금으로 네가 지불하지 못할 능력이 없는 거지. 그거를 나한테 동의도 뭐 구하지 않고 느닷없이 그냥 막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각서라도 쓰게 하면 아 연차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봐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다행이죠. 여러분들한테 연차 눈치 주고 못 쓰게 하죠. 근데 연차 수당 남아있는 걸로 나중에 신고할까봐 아 연차 너네들 있는 거 다 계산해가지고 제대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아니 당연하게 갈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좋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사장 새끼 연차 수당 주기 싫어가지고 우리한테 챙겨가지고 가래. 근데 그나마 눈치 덜 보니까 좋은 거지. 여러분들 그런 새끼가요 그런 짓만 하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짓 하는 새끼는요, 그게 하나일 뿐이지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사장실에서 맨날 그런 거 찾아보고 꼼수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급여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을 확률이요, 99%입니다. 소름 끼치시죠?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회사요, 상당히 위험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곳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는 곳이거든요. 200, 300.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먹고 근근히 살아갈 정도, 버틸 정도로만 돈을 지급을 하고요. 이거 밀리지 않으면 고마운 줄 알아. 라고 하는 사장들도 많아요. 내심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 내가 그래도 니네들 먹고 살게 해주는데 어디서 체불임금 신청을 해? 내가 운영 힘들게 해가지고 이런 소소한 돈이 밀릴 수도 있는 거지. 너 여태까지 재직하는 3년, 5년 동안 내가 체불임금 없이 월급 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노동부, 노동청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하루 동안 한번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한번 있어 보세요. 다 들리거든요? 싸우는 소리, 사장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소리, 조사받는 소리 다 들려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댓글에 남겨줘 보세요. 가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진짜 웃긴 사람 많습니다. 사장이 와가지고요. 여태까지 월급 받고 다닌 걸 고마운 줄 알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누워요. 그럼 왜 눕는지 아세요? 그 체불임금 신고된 금액 깎으려고요. 10만원, 20만원 차이 난다고 들어 눕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연차 수당이요. 자녀 연차 일이 남으면 여러분들한테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거 만약에 안 지키고 자꾸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 사장 있잖아요. 신고하십시오. 조사 나갑니다. 야근도 수당 받으려고 일부러 하는데, 물론 일부러 하는 거는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안 좋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야근을 하는 거는 회사에서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줄여줘야죠. 회사의 인원을 더 늘려줘야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경영적인데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동의를 구해서 좋게 해야죠. 우리가 뭐 직원들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장이 말을 하면 앵간히 동의하는 신용하면서 뒤에서 그냥 욕하면서도 내가 다닐 거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닌 것도 어떻게 보면 반동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동의도 아니고 강제지만은 사실은 따지면은 어쨌든 간에 사장이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저러 하니까 회사가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직원들이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런 문서를 돌릴 테니까 이거를 좀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냅다 그냥 각서식으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도장 찍어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사람 예우를 지켜야죠. 왜 인간 대우를 안 합니까? 이렇게 될 때는 사장도 개돼지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놓여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퇴사하고 나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 이런 돈 못 받습니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도 몇 없습니다. 회사에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다니면서 경영관리 부서에서 재직한 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는 경우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연차 수당 같은 거 내가 안 쉬고 그냥 나머지 자녀 연차에 대해서 돈 받고 싶은데 자꾸 이거 연차 그냥 막 쉬게 강요한다.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신고하십시오, 신고. 아니면 퇴사하고 연차 수당을 그냥 신청을 하시던지요. 어쨌든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